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는 이제 우리가 참조하려고 하는 셀이 있다면 그 셀에 있는 전체의 자료가 아니라 그 중에 쪼개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참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텍스트 함수예요. 얘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라운드나 라운드업 반올림하거나 올리거나 이러는 것처럼 이제 항상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주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주로 출제되는 함수와 섞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부가 필요한데 왼쪽부터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left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래서 참조하고자 하는 텍스트에서 왼쪽에서 내가 필요한 글자 수만큼 주면 그 글자를 가져온다라는 게 left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텍스트가 있고요. left 함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2라고 주면 이 전체 텍스트 중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만큼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왼쪽이 컴이니까 컴퓨라는 글자를 이제 가져와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만약 그게 문자 중에서 오른쪽에서 필요한 글자가 있으면 right를 써요. 그래서 텍스트를 주고 글자 수를 주면 이 글자 수만큼 오른쪽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텍스트를 right 함수를 주고요. 2라고 주면 오른쪽에서 두 글자. 그러면 제일 오른쪽이 력자니까 두 글자니까 능력이라는 글자가 되겠죠. 뭐 가져올 때는 제일 오른쪽부터지만 읽을 때는 순서대로 능력 이렇게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자, 왼쪽 오른쪽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글자 수만 주면 되고요. 자, 내가 필요할 때 mid 그래서 시작 위치도 잡아주면서 필요한 글자를 정해줄 때 mid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주고요. 이제 내가 필요한 글자의 시작 위치 그리고 글자 수를 주면 요 시작 위치부터 글자 수만큼 값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텍스트를 시작 위치 4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글자니까 활이라는 글자겠죠. 여기부터 두 글자 그러면 활용이라는 글자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활용이라는 글자를 가져와서 우리가 필요한 이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자료 중에서 일부에 해당되는 자료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left, right, mid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두시고요. 이제 search라는 함수와 fi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이제 똑같이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의 함수인데 대신 차이점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search는 find는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자, 찾을 글자를 먼저 주고 텍스트를 주면 이 텍스트에서 찾을 글자가 이제 총 몇 글자인지 문자 개수를 숫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자, find 함수는 찾을 글자를 텍스트 안에서 찾는데 몇 번째 있는지 위치를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의 개수나 뭐 7글자가 있으면 7이 되겠죠. 7번째 있으면 7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대소문자를 구별하느냐 구별하지 않느냐 뭐 요 차이로 우리가 이제 결과값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arch 함수에 소문자 2를 찾아요. 그러면 엑셀이라는 글자에 2가 두 개가 있죠.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가 있는데 대소문자를 구별 안 하니까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없이 2라는 글자를 찾습니다. 첫 번째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까지 글자 수는 한 글자니까 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find라는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별해요. 그래서 소문자 2면 소문자 2만 이제 찾아서 그 시작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엑셀이라는 글자의 시작 위치는 네 번째 있어요. 그죠? 대문자는 구별하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있으니까 4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뭐 숫자로 나타내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대소문자를 구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영문자랑만 관련이 있는 함수예요. 영문자. 영문자는 대문자, 소문자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모든 영문자를 대문자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어퍼라는 함수, 소문자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로어라는 함수, 그리고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프로퍼. 이 세 가지는 영문자랑만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렌이라는 함수는 전체 글자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글자가 몇 글자가 있는지 그 내가 원하는 텍스트에서 그래서 글자 수를 숫자로 표현해 주고요. 트림이라는 함수는 앞뒤에 쓸데없이 나와 있는 공백을 제거해서 이제 나타내 줄 때 트림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어퍼 함수 안에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는 값을 넣어주면 모두 이제 대문자로 표현이 되게끔 나타나고요. 로어라는 함수는 이제 모두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프로퍼라는 함수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가 표현이 되고, 렌이라는 함수는 삼성이라는 글자가 총 7글자니까 7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글자 수가 7개다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트림이라는 함수는 단어 앞뒤에 쓸데없이 나와 있는 공백을 제거해서 딱 이제 필요한 글자만 화면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예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선수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은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여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여 선수명 가로의 팀명. 그래서 이렇게 영문자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시키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제 팀명은 이제 일단 선수명을 가져와서 나타내고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내야 되니까 프로퍼라는 함수를 써서 나타내시면 되고, 대신 팀명은 전부 다 대문자예요. 그러면 어퍼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시키는 문제는 하나씩 잘라서 가지고 오시면 편합니다. 일단 우리가 나타낼 건 선수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프로퍼라는 함수, 선수명 가로 닫으면 이제 선수명을 첫 글자만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내 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그냥 팀명이 아니라 여는 가로가 있으니까 앰퍼센트 연산자를 주고 여는 가로, 이제 여는 가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팀명을 대문자로 대문자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앰퍼센트 연산자를 또 주고 이제 어퍼라는 함수로 팀명을 선택하시면 팀명이 대문자로 바뀌게 되죠. 이제 끝으로 맨 뒤에 닫는 가로가 필요하니까 뒤에 앰퍼센트 연산자를 주고 닫는 가로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표기하라는 대로 선수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그리고 가로가 나오고 팀명을 대문자로,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1번 문제를 하시면 되고요. 2번. 자,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문자만 추출하여 닉네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시를 보면 abc 골뱅이 네이버닷컴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abc만 추출해서 닉네임을 쓰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id라고 표현하죠. id가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은 골뱅이 표시를 하죠. at이라는 기호와 가입한 주소,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at이라는 기호 앞에 있는 글자까지만 가져와서 닉네임을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왼쪽부터 글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레프트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미드를 이용하면 시작 위치를 잡아줘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미드를 쓰는데, 이제 문제는 몇 글자냐라는 거예요. 러브 99는 6글자나 되고요. 뭐 다른 것들은 뭐 4글자도 있고 뭐 더 많은 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글자 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요 at이라는 기호 앞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 가져오게끔 만들면 되니까 그걸 서치 함수로 작업을 해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가져오는 게 목적이니까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가져올 건 이메일에서 가져올 거니까 이메일 선택하고요. 컴마. 자, 글자 수를 몇 글자 딱 해주면 첫 번째 글자부터 가져올 거니까 레프트를 쓰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미드는 시작 위치를 잡아줘야 되니까 1이라고 주고요. 컴마. 이제 글자 수가 이제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건 at이라는 기호 앞에까지를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치 함수를 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서치 함수를 주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at이라는 기호예요. 그러면 at이라는 기호를 찾겠다라고 해서 자, find text 찾을 글자를 골뱅이 표시 at이라는 기호를 주고요. 컴마. 이제 찾아올 텍스트는 이메일이죠. 이메일 주소에서 찾아올 거고요. 자, 뭐 스타트 넘버는 시작부터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아주면 자, 그리고 일단 가로를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t이라는 기호를 찾았기 때문에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러브99 다음에 at이라는 기호는 7번째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번 첫 번째 글자부터 7글자를 가져오게 되니까 이렇게 at이라는 기호까지 가져와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얘가 기준점이긴 하지만 얘 전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7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가져올 건 6글자니까 빼기 1을 하면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찾되 그거 하나 전이니까 이렇게 구한 값 뒤에다 빼기 1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값만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 자, 그래서 제품 코드를 보니까 남성, 여성, 아웃도어라는 값이 요 마지막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글자는 라이트 함수를 쓰면 제일 오른쪽 글자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행히 라이트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자, 이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글자가 M과 같으면 남성용, W와 같으면 여성용, 그리고 O와 같으면 아웃도어예요. 자, 세 가지 경우죠. 그래서 if를 사용을 하게 되면 참 거짓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밖에 나눌 수가 없어요. if를 하나를 쓴다면. 그래서 if를 한 번 더 써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니까 if를 두 번 써서 이제 판정을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if 주고요. 자,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알 수 있는 건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면 A16이라는 셀인데 얘가 전부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라이트 함수를 줘서 제일 오른쪽 글자만 필요해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써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한 글자만 가져오자라는 거고요. 가로를 닫으면 마지막 글자를 가져오죠. 그래서 그게 M이냐라고 첫 번째 이제 비교하자라고 돼 있어요. M과 같으면 equal M. 자, M은 문자니까 따옴표를 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그게 맞으면 M이면 남성용이 나와야 되니까 true 값에 남성용. 자, 근데 M이 아니면 W의 여성용이나 O의 아웃도어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두 개 다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의 값은 하나씩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여성용인지 어떨 때 아웃도어인지를 또 나누어 줘야 되니까 또 if가 필요해요.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if. 자, 비교하려면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가져와야겠죠. write 함수를 주고요. 이때는 이제 지금 직접 쓰는데 이걸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A26에서 한 글자 가져오고요. 이게 이제 W랑 같으냐라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W랑 같은지 비교를 해서 W와 같으면 여성용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 여성용. 그리고 이제 또 if하고 write에서 O와 같으냐 아웃도어 해도 되지만 자, 데이터에서 보면 남성용 여성용 아니면 나머지는 아웃도어예요. 그러면 아웃도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닫고 하시면
이제 그 값에 따라서 남성용이 나오기도 하고 여성용이 나오기도 하고 아웃도어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4번. 자, 학과의 앞에 세 문자와 그러니까 학과가 있어요. 헬스케어라는 학과가 있는데 여기서 앞에 세 문자. 자, 왼쪽부터 세 글자니까 레프트 함수가 주어져 있나 보시면 되겠죠. 예,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와 요 문자와 입학 일자의 연도. 자, 날짜 중에 연도가 필요하면 이어라는 함수를 써야 되죠. 이어 함수를 이용하고요. 이렇게 나타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학과는 소문자로 나타내자라는 거죠. 그러면 로어라는 함수를 쓰면 이제 모든 글자를 소문자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어랑 레프트, 이어라는 함수로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는데, 자, 헬스케어의 HEA 소문자니까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이 되고요. 표시를 보면. 그리고 2015년 3월 2일이니까 연도인 2015가 가져와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결합된 거죠. 여기서 세 글자 가져와서 소문자로, 그리고 입학일자에서 연도, 그래서 입학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소문자로 표현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 로어란 함수를 이용하시면 소문자가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는 학과 전체가 아니라 학과에서 왼쪽에 세 글자입니다. 레프트. 그래서 학과 선택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왼쪽에 세 글자니까 3 주시면 세 글자를 가져오겠죠. 이건 간단하긴 하지만 여기서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입학 일자에서 연도를 결합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거기 뒤에다 앰퍼센트 연산자를 주고요. 날짜 중에서 연도가 필요하면 이어라는 함수를 쓰죠. 그래서 이어라는 함수로 입학 일자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입학 코드가 만들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값이 다 나오게 되죠. 자, 5번 표 5에서 코드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를 구한 후에 D27부터 D33에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 코드는 코드 뒤에 대시, 생산일자 중에선 월 뒤에 대시, 인식표를 연결한 후 대문자로 변환할 거임, 이렇게 변환한 거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코드가 JH고 생산일자가 2020년 10월 2일이면 JH-10-EK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일단 대문자로 표현해야 되죠. 코드에서. 그래서 D27에 갖다 놓고요. 어퍼라는 함수를 줍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를 선택하면 이제 거기에 대문자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결합시키는 문제는 하나씩 잘라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되는데 중간에 대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 건 또 결합시키는 연산자 주고 다운표를 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시가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생산 일자 중에 월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월을 또 계산해서 갖다 붙여야 되니까 M% 연산자를 주고요. 월을 가져오려면 날짜에서 month라는 함수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 일자를 선택하고요. 가로를 닫으면 생산 일자에서 월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져오게 만든 후에 중간에 또 대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M% 연산자를 주고 대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제 대시가 붙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인식표에서 결과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또 M% 연산자를 주고요. 자, 걔도 대문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퍼라는 함수, 그래서 인식표 선택하고 가로 닫으시면,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구해져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제 끝으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도서 코드의 앞뒤에 공백을 제거하고, 자, 도서 코드에 보면 지금 공백이 보이진 않는데 공백을 제거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트림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트림이라는 함수로 공백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표현하려면 어퍼, 그 다음에 뒤에 변환된 문자열 뒤에 다시 KR 뭐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KR 얘는 그냥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연산자를 주고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대문자를 표현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도서 코드를 엎어. 근데 이 도서 코드에는 앞뒤에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백을 제거하자라고 했으니까 트림. 그래서 도서 코드를 선택해 주고요. 가로 닫고 가로 닫으면 공백 제거하고 대문자로 그 글자를 표현했을 거예요. 대신 여기 뒤에다 %, 연산자를 주고요. 다시 KR이라는 값이 전체적으로 추가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도서 코드에서 공백 제거하고 대문자로 변하는 값하고 뒤에다 다시 KR이라는 글자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게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